사교육의 출발지로 통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전국에 이미 800곳이 넘습니다. 최근 5년 사이 50% 넘게 급증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교육 트렌드, 영어 유치원은 이제 하나의 필수 코스처럼 자리 잡았는데요. 실제 교육부 자료를 볼까요? 지난 2019년 615개였던 영어 유치원 수는 매년 가파르게 성장해 2023년에는 무려 842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나이는 더 충격적입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만 2세 이하, 영유아의 24.6%가 이미 사교육을 경험하고 있고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만 5세가 되면 무려 81.2%가 사교육 시장에 뛰어듭니다. 이 엄청난 수요는 고스란히 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 기준 영어 유치원의 한 달 평균 비용은 약 154만 원에서 155만 원 선이었다고 합니다. 강남권의 경우 최대 월 265만 원까지도 지불하는데요. 대체 부모들은 왜 막대한 투자를 해가면서까지 이토록 영어 유치원에 열광하는 걸까요? 저희는 용산구의 한 영어 유치원에 만 4세의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3살부터 다녀가지고 지금 4살입니다. 1년 넘게 조금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조기에 좀 일찍 좀 영어를 습득을 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밀리지 않는 우리 아이가 조금 됐으면 좋겠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좀 영어에 좀 편안함과 그리고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처지지 않는, 영어가 편안하고 자신 있는 아이. 모든 부모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은 영어 앞에서 편안함과 자신감을 얻게 될까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 출신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하루 일과가 수업을 우선 하고 단어를 외우고 뭐 영어로 카드 게임을 한다거나 뭐 연극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느낌의 수업을 진행을 했고 보통은 이제 말하기 위주의 교육이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단어 외우기 숙제가 많았었던 것 같고 숙제 자체는 매일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국어만 쓰다가 계속 이제 강제적으로 영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부담감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부모님께 가기 싫다고 어릴 때 떼를 썼던 기억이 얼핏 남아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 덕분에 남들보다 일찍 영어를 시작하긴 했는데 그때 영어를 시작해서 그 이후로 잘하게 됐다 뭐 하거나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이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른 나이에 영어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다는 전 씨는 영어 유치원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 유치원의 수업으로 인해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전 씨처럼 조기 영어 교육으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건 소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진행한 영어 유치원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 1천여 명 가운데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응답은 37.1%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과목은 단연 영어였습니다. 동시에 응답자의 26.7%는 자녀가 영어 사교육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고 34.3%는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적지 않은 아이들이 조기 영어 교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 유치원에서는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연령대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 나이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을 소개합니다. 누리과정이란 만 3세에서 5세 유아들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제정하여 고시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으로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를 통해 유아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서는 학습 능력 외에도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유치원의 커리큘럼은 누리과정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대표적인 학습형 영어 유치원인 피어 학원의 커리큘럼 정보인데요. 보시다시피 언어 학습을 제외하고는 누리과정에 명시된 필수 학습 영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어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언어 능력, 특히 영어 실력 향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누리과정이 강조하는 타 영역들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쪽으로 편향된 커리큘럼은 아이들이 균형적인 발달 기회를 제한해 교육의 효과가 오히려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연구를 통해 조기 영어 교육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음 자료는 영유아의 조기 영어 교육을 주제로 2002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만 4세와 만 7세 두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 실험을 실시한 결과 7세 집단이 4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학습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영어 교육이 효과적이다라는 통념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불어 영어 유치원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 영어 교육과 정서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인데요. 연구조사 결과 전일제 영어 교육, 즉 하루 중 더 많은 시간을 영어 교육에 쏟고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어 교육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자존감 하락에 취약한 정서 문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어 유치원 내부에서 이러한 아이들의 정서 문제를 케어해줄 전문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어 유치원은 사실 유치원이 아닌 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이 아닌 학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원법의 경우 가르치는 대상이 유아라 하더라도 유아교육이나 보육과 관련된 자격증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관련 자격증이 없더라도 영어 유치원 강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2023년 3월에 영어 유치원 강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강사의 과반수 이상이 자격증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영어 유치원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영어 유치원은 높은 비용과 사회적 관심에 비해 교육적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고 오히려 유아기의 균형 있는 성장과 정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까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최근 교육부는 영유아 발달권 보호를 위해 레벨 테스트 금지와 과도한 인지교습 제한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현재 영어 유치원은 유치원과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법적으로는 학원으로 분류되어 영유아 교육기관에 필요한 기준과 관리가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유치원을 단순한 사교육기관이 아닌 영유아 교육기관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누리과정의 핵심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강사 역시 영어 능력뿐 아니라 유아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도록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어 유치원 문제의 이면에는 조기 교육 경쟁과 불안,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어 유치원 규제가 학부모의 선택권과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선택할 권리는 분명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영유아는 교육 환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부담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권뿐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는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영어 유치원의 문제는 영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얼마나 빨리 배우는가보다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는 사회, 경쟁보다 발달을, 성취보다 행복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경쟁의 대상이 아닌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바라볼 때 영어 유치원 문제 역시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